순서입니다. 지난 QE3 발표 이후 시장이 천국에서 이제 약간 좀 내려오고 있는 현실에 연착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신 브리핑 통해서 해외 뉴스들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AFP 통신을 보시겠습니다. 유로존 얘기가 슬슬 또 고개를 들고 있지요. 사실 스페인 구제금융, 저 단어만 해도 조금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이 스페인 구제금융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이슈가 시장에 떠오를 때마다 어떤 때는 또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그야말로 호재라고 시장이 막 반길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리스에 이어서 구제금융 도미노가 다시 시작됐다. 다음 타자는 누구냐, 이런 우려가 밀면서 채권금리 급등, 그리고 글로벌 증시 전체의 급락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거의 이 스페인 구제금융이라는 이 재료는 복불복 성격의 엄청난 불확실성 덩어리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지금 사진에 보시는 호아킨 알머니아 유럽연합 경쟁위원회 위원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여부가 불투명한 것 자체가 보시는 대로 하일리 리스키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벌써 그냥 귀에서 들리는 느낌만으로 봐도 뭔가 불길한데요. 한마디로 대단히 위험천만한 재료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인 4명 중 1명, 즉 25%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스페인의 이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지난 은행권에 한정된 것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전면 구제금융 신청에 대해서 스페인 국민 전체가 그야말로 뼈를 깎는 듯한 다이어트, 즉 재정 긴축을 강요받아야만 하는 이런 전면 구제금융 신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결정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엘머니아 위원은 이런 시간 끌기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만한 안 좋은 것이다.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물론 스페인 정부도 고민이 참 많고 스페인 국민들도 딱하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정말 유럽의 이런 버티기는 전 세계 최고라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유로존 탈퇴한다, 드라크마화를 다시 도입한다 이러면서 한 3년을 버텼는데요. 아무튼 스페인도 이렇게 유로존 전체를 인질로 해서 구제금융을 받고는 싶은데 조건은 좀 깎아달라 이런 식으로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하루아침에 극적인 타결을 보기는 좀 힘들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유로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과 일본의 갈등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 함께 보시죠. 중국의 해양감시선 일명 해감 66호, 46호, 이 중국명 갸오위다오의 순찰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진과 함께 일본 측에 대한 중국의 의지, 즉 이번 영토 분쟁에서 절대로 물러설 뜻이 없음을 천명하는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다가도 이 갸오위다오, 진짜 아침 6시에 발음하기도 힘든 이런 걸 써라, 일본에선 생각구를 써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다고 하고, 지금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안감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음 뉴스 신화통신 또 보시죠.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가만을 지켜보니까요, 제목이 내포하고는 의미는 대충 짐작이 가실 텐데요. 이번 일본의 행위, 즉 영토 분쟁에 불을 지핀 것이 글로벌 경제의 공급 체인을 맡고 있는 아시아 경제에 있어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은 포괄적으로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졌다고 표현하지만은 수출품의 이 특성이나 완성 단계 같은 것이 조금씩 다르고, 또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닌 가공무역의 규모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저런 제목이 어느 정도 명분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가만히 있을 일본이 아니겠죠. 신화통신에 이어서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또 여기에 반박을 하고 나섰네요. 제목 보시겠습니다. 일본과 중국 간 여기서 표현하기에는 센카쿠 열도 분쟁에 반발하는 중국의 반일 시위 때문에 사진에 보시는 중국 광동성의 캐넌, 그리고 파나소닉 생산시설 폐쇄가 연장됐다. 그리고 토요타 자동차는 어제 공장 가동을 일부 재개하긴 했지만 렉서스 등이 몇몇 라인의 생산량 감축이 지속되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일부 직원들은 이런 반일 분위기에 편승해서 무단 결근을 하고 태업을 하고 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사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나라 경쟁 기업들의 수혜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야말로 근시안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이 중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한국 증시와 따로 떼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이들 동아시아로 그룹핑해서 이 바스켓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이 투자 자산에 있어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게 결국 대한민국 증시 수급에도 좋은 일이다라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 여기까지였습니다.